어, 영상을 간단하게 하나 찍겠습니다. 수박과 주변의 어떤 문화와의 이제 교류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검술과 좀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 그 다음에 속세 함경도에서 이제 전래되던 이제 책이 그것도 이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격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그 박통사 은혜에 그 씨름할 때 그런 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찾아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씨름할 때 서로 뺨을 튀지 말고 뺨을 치지 말고 교의가 조용하게라는 뜻이지. 도의 그 씨름하자. 그러니까 한 300년 전에는 이제 씨름하면서 뺨도 치고 이제 했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행인자들 간에 약속으로 야 뺨 치지 말고 그냥 붙잡고 너무 때리기만 넘기기만 하자라든지, 아니면 야 뺨도 치자. 그런 어떤 자율성이 있던 때니까. 그죠? 지금처럼 어떤 이제 씨름협회에서 어떤 강제적으로 규칙을 정해가 그렇게 반칙이 하고 이제 그런 게 없던 때잖아. 에? 그래서 씨름도 그런 어떤 타격을 했던 것 같고, 씨름이라는 용어를 명칭을 쓰면서 그죠? 타격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타격을 하면서 씨름을 하게 되면 그게 곧 고유적인 또 수박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정도 자르고 검술과 좀 비교를 해봤고, 그 다음에 함경도에서 했던 속세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무예도보 통지는 작고하신 어른들은 이 무예도보 통지를 제가 알기에는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겠냐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송창렬 선생님도 일제강점기 태어나가지고 이 인터넷을 전혀 하실 줄 몰랐어요. 컴퓨터가 없었던 분이에요. 컴퓨터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작고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주변에서 누가 얘기했을까 싶은데 저는 얘기한 기억이 없거든.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무예도보 통지 권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송창수 선생님도 무예도보 통지에 대해서 권법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작고하셨을 것 같고, 오전화 할아버지도 모르셨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당시 해방 전에 외정 때 개성에서 그 지역의 동네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수박에서 가라테 유도 중국 이 무술이 다 이렇게 가지를 쳤다. 그러니까 수박이 원조다. 이렇게 오전 할아버지가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예도보 통지 얘기는 안 하셨거든. 그리고 중국 쪽 김학현 선생님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수박과 주변 문화와의 어떤 교류 부분, 그러니까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그거를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단순 비교하는 겁니다. 검술은 제가 김재일 회장님이 저한테는 선생님이신데 직접 사사를 받았기 때문에 조선세법, 그러니까
김재일 선생님과 헐봉 교수 두 분이 공동으로 이렇게 재현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뭐 수박이야 뭐 이해도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떤 형태적으로 그리고 서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초기 연구로서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세도 초기 연구입니다. 뭐 속세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현지에는 뭡니까? 현지에서 그러니까 중국 길림성, 홍룡강송, 뭐 그다음에 어제 앞선 영상 얘기했지만 그 화용시에서 출생한 거 1940년대 마동일이라는 분은 막 어릴 때 소시적부터 속세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성인들을 다 제껴버렸다 하거든. 그래서 씨름왕으로 챙겨지는 분이에요. 지금 돌아가신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었고 또 지금 현지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는 속세에 대해서 이런 기능적으로 전문가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초기 연구자로서 접근을 해가지고 속세와 수박과의 어떤 이제 그것도 이제 비교가 좀 될 수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필요하다 생각되면은 뭐 2차, 3차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자, 무예도보통지권법은 지금 뭡니까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그 공동체 종목인데 전통 군용 무예에 이 권법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북한에서 이 무예도보통지 유형의 책자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렇게 올려놨잖아. 그죠? 그래 이 권법은 명칭에 있어서는 수박의 별칭입니다. 그거는 무예도보통지 권법 거기 설명 이렇게 텍스트 읽어보면 내가 외가 권법이 어떻고 수박은 변은 이제 꽃갈변자도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 역사적인 부분 명칭과 관련해서도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권법은 무예도보통지 사군에 포함되어 있는 권법은 수박의 별칭으로서 그 명칭이 같은 겁니다. 명칭이 같으면은 종목이 같은 거예요. 종목이 같은데, 자, 수박에도 우리가 조선 초기부터 특정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 고유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유입된 거, 이것도 고유적인 거예요. 무예도보통지 권사의 권법이 수박입니다. 고유적인 수박이에요. 그것도 그 당시에 했었던 것이고 200년 전에. 그 다음에 무예제복 번역 속지까지 얘기하면 더 거슬러 가기 소급이 되겠지, 시기적으로. 그래서 명칭이 수박과 같고 종목이 같다. 단지 중국 측에서 유입이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중국에서 유입된 고유적인 수박과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수박과의 이런 어떤 비교가 되겠습니다. 근데 서두에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무예도보통지 권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고, 왜냐면 어른들 하시던 거 그거 하기에도 나는 바쁘니까 내 능력상 그런데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뭐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그거는 제가 2016년도부터 중국 연변대학교 중국에 가가지고 현지 학자들하고 제가 학술에도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했고 하면서 좀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제가 이 무예도보통지 권법 자체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더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박의 정체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수박 내에서의 어떤 비교 검증이 필요하지만 그 이외에 수박의 역사성이 있으니까 이 주변 문화에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검술, 그 다음에 다행히 함경도 속세가 확인이 돼서 이제 그것과 비교를 했고, 무예도보통지 이제 권법과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해도보통지 권법 이거는 지금 뭡니까 태조 장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제가 알기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어떤 뭐 해석을 한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예도보통지 권법에 이게 예를 들어서 뭡니까 사평세다 중사평 뭐 고사평 뭐 중사평 고사평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림을 하나 그려 놓고 그 다음에 뭐 안시 척신세 뭐 이렇게가 폭호세가 그림 하나 이렇게 있는 거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활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자로 이렇게 써뒀는데 그거는 그 다음에 또 뭐 이어서 하는 어떤 동작들 그거는 예제지 경우의 수에 지나지 않거든. 상대가 그럼 다르게 반응하면은 그 예제에 따를 수가 없잖아. 대입이 안 되잖아. 근데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 무예도보통지 이제 권법이 뭐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혼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가서는 두 사람이 이제 마주보고 뭐 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후소테라 하잖아. 우리 중국 영화에 보면은 다 앉아가지고 뒤로 탁 돌면서 상대 다리를 걷어서 막 쓰러뜨린다 그런 거. 그건 이제 복고세에서 이제 그런 걸 하면은 한 사람이 뭐 피한다든지 뭐 다리를 들어서 피하든지 뛰어서 피하든지 뭐 할 수 있었겠지. 자, 그렇게 한 사람이 하다가 그 다음에 후반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마주해서 이제 공격과 방어를 이제 주고받게 그 기본적인 것을 이제 서로 이렇게 상대여서 한 거겠지 옛날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고사평이다 하면은 그림이 이래 돼 있어. 이렇게 이래 돼 있는데 이걸 그대로 흉내 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고 우선은 제 입장에서는 자 정지되어 있는 그림 하나를 그대로 흉내낸다. 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무예도보통지를 좀 연구하시는 분들이 의 몫이지 내가 해야 될 것은 아니야. 그러면은 나는 수박과 어떤 영향이 있을까 좀 유사성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관심 차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초기 연구 단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쓰임적인 부분인데 예를 들어 기고세다 이러면은 한자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이제 그림이 이제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는데 나가면서 상대방 이제 팔이지, 응? 이 사람과 사람이 격돌을 하는 거니까 멧돼지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상대방 팔에 대해서 이걸로 누를 앞자를 써뒀거든 한자로. 그러면은 팔로 누르는데 그림이 이제 이거 하나만 그려놓은 상태지. 근데 이거를 반복해서 이해를 하면은 교차가 되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기고세다 그러면 기고세의 이제 쓰임적인 부분이 수박과 어떤 좀 유사성이 있을까? 이제 그게 이제 관심 사안인 거지. 기고세다 해가지고 막 이거를 막 그림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고세에서 이어지는 어떤 기술들도 그건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예제거든. 기고세 다음에 내가 막 발로 찰 수도 있고 몸으로 막 들이받아서 상황에 따라서 상대가 발로 차면 내가 피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그죠?